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975년 조총련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계열의 동포들이 모국 방문을 시작합니다. 반공이 국시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반공 방첩이란 표어, 이거 여기에 관련된 표어를 우리가 나가면 하루에 서너 번씩을 보게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조총련의 모국 방문이라는 것은요, 깜짝 놀랄만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포들이 들어와서 2주일을 머물렀거든요. 2주일 동안에 포항 제철, 지금 포스코죠, 또 울산 정유공장, 그리고 무슨 공단 등등 이 국가 산업 시설들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발전상에 대해서 정말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질이 또 못 사는 줄 알았던 우리 조국이 언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스가 부산 앞바다 관광 유람선을 타는 겁니다. 해운대 미포 선착장에서 여객선을 타고 태종대 5, 6도를 돌아오죠. 바다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바라보는 부산의 그 화려한 시가지 전경들, 이건 감동이었죠. 특히 사진으로만 봐왔던, 필름으로만 봐왔었던,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또 떠날 때 보고 희미하게 기억이 남아있었던 그 낡은 가옥들이 즐비했던 초량동 산자락의 판잣집,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판잣집들의 모습이 멋진 산중턱에 가옥의 형태로 발전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난 내 조국에 돌아와서 정말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그때 배전에서 한국의 노래가 이들의 폐부를 찔러오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엔 간내기만 슬피우네. 오륙돌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박혜상의 싱생송 광복절 특집 2부작 돌아와요 부산항에, 지난주 제1부 충무항편에 이어서 제2부 부산항편을 시작합니다.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 사고로 채 꽃 피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무명가수 김혜일의 노래 돌아와요 충무항에, 이제 이 노래를 불러줄 그 주인공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노래는 허공에 붕 떠버린 그런 작품이 되고 맙니다. 작곡가 황선우 선생 역시 낙심천만입니다. 간신히 어렵게 이 곡을 등단을 시켜서 레코딩화했고, 그리고 또 이제 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희망을 그래도 걸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또 다른 가수를 물색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황선우 선생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키 작은 음악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과 함께 머리를 모아서 이 곡을 충무에서 부산으로 가져오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돌아와요 충무항에, 배경이 충무였었죠. 충무항이었었죠. 그런데 돌아와요 부산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은 부산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곡의 노래가 또 있었다면,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노래가 있었다면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돌아와요 해운대에. 어떤 자료에는 돌아와요 해운대에 관한 그 자료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어떤 자료에는 그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었던 해운대라는 곡이 있다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부른 조용필의 이 노래한 그 파일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파일을 들어보고 제가 감히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락 보컬리스트 조용필의 낭창낭창한 그런 탄성 있는 이런 그 음색이 아니었고요. 그런 음색은 간간히 들여다 보이는데 전체 주류가 예전에 그 트로트 음색이 많이, 그런 발성이 많이 가미가 됐었던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어쨌거나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완전한 무명의 가수로 있을 때, 알려지지 않았을 때 지금의 어떤 창법이, 조용필의 창법이 개발되기 이전의 곡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곡이 실제로 레코딩화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미발표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밴드 사운드로 연주가 된 곡이 아니고 기타 한 대 사운드로 연주가 돼 있어요. 설마 레코딩을 하는데 풀밴드가 아닌 기타 한 대로 연주를 했으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발표곡이었을 가능성이 정말로 더 크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충무항에서 부산항으로 오는 과정에 해운대가 존재한다. 징검다리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충무항에서 해운대로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해운대에서 부산항으로 오는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과정이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 탄생 3걸 중에 한 명, 누가 뭐래도 조용필이죠. 네, 그렇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조용필은요, 보컬팀 25시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노래를 곁들여서. 섬세하고 여린 모습이 전부라고만 생각되어지던 조용필. 하지만 작은 거인이란 별명답게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였던 겁니다. 음악적으로 자신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만의 새로운 팀을 결성해야 된다. 물론 이 25시가 굉장히 훌륭한 팀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갖고 있습니다만, 나하고는 음악적인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팀, 나의 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음악인이었죠. 그런데 그게 쉽게 결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팀의 정서라는 것이 당시에 5, 6인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한 사람이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을 아무 사람이나 포지션만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메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룹마다, 팀마다의 색깔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 팀들이 특이한 자신들만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음악을 추구해 나갔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게 되면 그 사람이 이 팀의 레파토리를 다 익히고 함께 호흡이 맞아야 또 합주가 가능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팀의 팀원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 자리를 온전하게 메꾸기 위해서는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면 몇 달, 몇 개월, 1, 2, 3년이 지나가도 그 결혼을 보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말 그대로 도탄에 빠지는 그런 팀들이 더러더러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필은 그런 생각을 했죠. 나 하나가 빠져서 다른 멤버들이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일종의 그 책임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엄청난 무리수를 던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니 하루 이틀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차일피일 그 근심 걱정은 더 깊어지기만 했던 거죠. 그러던 사이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이 구세주는 다름 아닌 그 25시의 팀장, 25시의
팀장과 아주 친한 그 사람이어서 가끔 25씨가 공연을 할 때마다 와서 공연을 보고 함께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시던 분입니다. 와, 저 친구 작은 친구 말이야 잘하는데 실력 있고 노래도 잘하고 말이야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조용필의 그런 어떤 그 의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고는 자신이 25씨 팀장, 단장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사정이 이차저차 하니 저 친구 굉장히 훌륭한 친구다 보니까 자신의 음악을 하도록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어떻게 잘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얻어냅니다. 그 정답이 뭔가 하면은 팀원 전체에게 정말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게 한 거예요. 조용필은 거기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팀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날개를 달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팀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 팀이 바로 조용필과 그림자입니다. 자, 여러분, 조용필과 그림자가 없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면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조용필에게 안착되기까지 그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용필이 그 25씨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머물렀었더라면 어쩌면 25씨 그 팀과 함께 운명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돌아와요 부산항의 탄생의 또 한 사람의 영웅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돌아와요 부산항의 탄생 3걸 가운데 한 주역, 그런 이름을 줄 수 있느냐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회택입니다. 에이? 느닷없이 이회택이 나와. 그렇습니다. 이회택입니다. 그 이회택이 조용필과 굉장히 가까이 친분을 맺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서로 의지하는 마음, 물론 조용필 씨의 어떤 요청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앞서서 이회택 씨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일 봐줄게 이렇게 되는 측면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컸던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이회택이 조용필과의 관계에서 계약서 없는 특급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용필이란 음악인이 말 그대로 오롯이 모든 시간과 공력을 음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에 관련된 골치 아픈 모든 일들을 이회택이 손수 떠맡아서 창작자는 창작만 하도록 배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필 머리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기가 막힌 멜로디가, 가사가 뿜뿜뿜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온 노래들 정말 명곡 아닙니까 여러분? 조용필의 팬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너무 짧아요를 비롯해서 뭐 어디로 갔나요, 추억의 종이배, 어디로 갔나요 같은 건 나중에 후에 또 너의 빈자리란 노래로 개사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정말 훌륭한 곡들이 막 쏟아져 오릅니다.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조용필과 이회택은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그 형제 이상의 친분을 갖게 되고 서로의 일을 도모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용필과 그림자를 1974년에 결성을 하고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부산으로 향합니다. 부산에 가서 거기서 큰 꿈을 키우게 됩니다. 조용필은요. 폴 맥카트니, 존 레논,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 네 사람이 가졌던 꿈 전체를 아울러도 모자랄 만큼 벅찬 가슴과 큰 꿈을 키우기 위해서 부산으로 향한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회택, 정말 훌륭한 친구야. 보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친구일 수도 있어. 엄청나게 큰 친구일 수가 있어. 내가 저 친구의 음반을 제작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필의 음반을 기획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제작자를 물색하기에 이러죠. 여기서 돌아와요 부산항의 탄생 3글 중에 또 한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요. 달무리야 달무리야 어서 지고 외로운 달맞이꽃 반기려무나 영사운드죠. 이 노래와 함께 등불 이런 노래들로 당시의 그룹 음악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던 전국 최고의 인기 그룹이 되어 있던 바로 영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들을 작곡한 안치행. 이회택과 안치행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특급 매니저 이회택은요 안치행께 제안을 하죠. 노래 들어봐. 좋지? 잘하지? 조용필이야. 음반하자.
그래 들어봤어. 좋으네. 잘하네. 조용필이야. 음반 만들자. 서로 두 사람 간에 또다시 이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치행 씨는 음반 제작자를 찾아갑니다. 킹박. 음반 제작자를 찾아가서 들려줍니다. 잘하죠? 좋죠? 노래 잘하죠? 좋죠? 에? 그렇죠? 잘하죠? 좋죠? 말씀 좀 해보세요. 조용필이에요. 음반 만들자고요. 예? 만들자고요. No. 그냥 노 했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면박을 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정말 안치행하면 자존심 강하기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결행력, 실행력 대단한 사람이고 시류를 보는 눈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승갱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안치행 씨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를 만들지요 하면서 회사를 만든 것이 바로 안타 프로덕션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은요. 아니 비즈니스는 우리가 하는 거고 자네들은 음악이나 할 것이 웬 비즈니스야? 왜 우리 그 밥상에다 숟가락 올리려고 그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음반 제의를 받으니까 노 하고 하면서 기분 나쁜 얘기로 응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안치행 씨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할게요. 내가 하죠. 하고는 바로 나와서 자신이 직접 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결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덜컥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돈이 모자라. 돈이. 왜? 기획을 하려면 음반 노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편곡이 제일 먼저인데 급선무인데 편곡비가 없어. 그러면 내가 편곡하지 뭐. 내가 할게. 편곡 내가 할게. 직접 편곡을 합니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겼어. 곡수가 모자라. 그러면 까짓 거 뭐 그것도 내가 하지 뭐. 절반 A면은 우리 팀 그 영 사운드를 다 넣어. B면에는 조용필 다 넣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스플릿 음반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스플릿 음반이라고 그러거든요. A면은 영 사운드, B면은 조용필. 그리고 음반의 이름 타이틀은 안치행 편곡집. 이렇게 해서 음반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출시가 된 음반에 대해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타이틀곡이 너무 짧아요. 조용필의 타이틀곡 너무 짧아요. 하루해는 너무 짧아요 하는 그 노래가 타이틀곡으로 올라갔어요. 그 아랫단에 이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들어가는데 이 노래 가사를 바꾸게 됩니다. 자 보세요. 돌아와요 충무항에서 그리운 내 니마 사랑하는 연인을 떠다보내고 그리워하는 그 절절한 심정을 노래했죠. 해운대에서 징금다리곡 해운대에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픈 내 니마 역시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바로 그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어떻습니까? 그리운 내 형제여 2절에서는 돌아왔다 부산항해 그리운 내 형제요. 형제, 가족을 잃어버린 그 아픔 그리고 그 그리움이 끝내 돌아왔다 부산항해에서 상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사를 바꾸고 이 가사를 어디다 걸어요? 부산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1975년도에 제1동포 모국 방문단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1975년도에 1310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1310명이 우리 조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그대로 가서 이렇게 변했어. 너무너무 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조총련 다른 사람들이 또 신청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 1976년도에는요. 약 6배 7,741명이 그야말로 러쉬를 이루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은 60%가 국적을 한국으로 바꿉니다. 네, 이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그야말로 붐이 일어난 건데 문제는 부산을 대표할 만한 대중가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다. 안치행 선생. 이 시국을 보는 눈이 시류를 보는 눈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가사를 살짝 개사를 하고 던집니다. 배가 그 이후로 부산 앞바다에 배가 정박할 때나 출항할 때는 늘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부산 앞바다에.
그러니까 갑판에 모여 앉아있던 그렇게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있던, 그리고 또 좀 전에 둘러본 포항제철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노래지? 낯선 노래인데 우리 가슴을 꼭꼭 찌르네. 어머머머, 그리움을 막 이렇게 솟구치게 만드네. 만났대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수십 년간 가슴 속에 쌓여져 있던 그 그리움을 제대로 그냥 표출시킬 만한 그런 노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픈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 그리움을 정말로 그냥 토해내듯이 그렇게 애절하게 나오는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란 것이 뭐예요? 우린 모두가 형제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후로 이 노래는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용필이 회상을 합니다. 새벽다방에서 노래가 히트가 되거든요. 부산의 새벽다방에서. 근데 연락을 해봤더니 타이틀곡인 너무 짧아요 보다도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신청수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조용필 씨는 그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에서 뭔가를 느낀 어떤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노래의 생명력을 거기서 느끼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진작가 김중만 선생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아마 대한민국 그 탑스타들은 거의 다 아마 포커스를 맞춰봤을걸요.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조용필에 대한 평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는 귀여웠다. 그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에너지 덩어리였다. 아주 적절한 평가예요. 바로 그 에너지가 대한민국 가요계의 가왕으로 불려지는 절대 지존 조용필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조용필은 이회택, 안치행 이런 영웅과 함께 국민가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안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이런 국민가요를 우리 가슴속에 안착시켜준 이분들을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박혜상의 싱생송 광복절 특집 2부작 돌아봐요 부산항해 제1부 충무항편과 제2부 부산항편을 여러분 2주에 걸쳐서 모두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야, 저 박혜상 자료 조사하는데 애 많이 먹었네 이렇게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돌아와요 부산항해 2절을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2절 가사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함께 같이 한번 열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목이 메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 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날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해 그리운 내 형제여.